안녕하십니까, 청년다오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에 파이코인이 상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낸스가 파이코인을 상장해야 합니까? 라는 투표에서 예스가 86%의 응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이낸스에 파이코인 상장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이런 기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뭐 자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해라, 뭐 공개해라, 수많은 이제 루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은 초창기 투자자 이제 137 벤처와 ULU 벤처 그리고 디자인 펀드 세 군데에서 투자를 받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근에 그 펀더멘털들이 본인들의 코인 포트폴리오에 파일을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많은 공격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현재 많은 이런 불상사가 좀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투자처에서 더 많은 파이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파이코인이 상장함과 동시에 협력사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이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아닌 거래소만 세 군데 이제 협력사 발표가 됐고, 현재 5군데 발표가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라는 회사가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팡팡 하면서 하트를 나눠받고 1000만 명의 이제 유저를 확보를 했는데요.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런 카카오톡이 10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계 장악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그리고 카카오 애니팡이라는 모체를 통해서 수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그 수많은 유저를 활용해서 수많은 기업과 뭐 카카오 모빌리티, 금융, 뭐 증권, 뱅크, 수많은 이런 계열사들을 파생시켰습니다. 결국 유저를 1000만 명 이상 확보했던 카카오는 본인들도 몰랐던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고 엄청난 고객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거의 200개 계열사 가까이 되는 엄청난 대형 조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케 했던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의 애니팡 그리고 카카오의 1000만 명 유저 확보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본다면 파이코인 현재 누적 가입자가 6,5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채굴 열심히 한 사람이 거의 6,500만 명이고, 채굴 버튼 안 누르고 열심히 채굴을 안 하고 있던 과거 가입자까지 합치면 1억 명이 넘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유저를 확보한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한 이 파이코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수많은 생태계와 이 유저들을 통해서 어떤 재화적 가치로 이끌어내느냐도 사실 파이코인에 달린 문제입니다. 관건은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지, 어떤 재화적 가치를 부여할지, 어떤 금융 시스템을 도출해낼지, 금융 상품을 도출해낼지는 파이코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석유코인이라는 석유코인이 있습니다. 이 석유코인을 통해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석유코인 10만원치를 팝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정부에게 10만원의 현금을 냅니다. 소비자가 확보한 10만원치의 석유코인을 가지고 주유소에게 코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는 10만원치의 석유를 소비자에게 줍니다. 그럼 이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받은 10만원의 코인을 가지고 정부에게 코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애초 소비자에게 받은 현금을 통해서
주유소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요런 크립토 경제, 코인 이코노믹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주유소와 소비자의 수많은 세금과 수수료 문제, 금융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자 하면 우리가 사우디 정부입니다. 사우디 정부. 그동안 우리가 소비자가 주유소한테 결제를 할 때 이 카드 시스템이 다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수수료가 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수많은 세금과 수많은 수수료가 미국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런 크립토 경제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사우디 정부에서는 얼마나 석유가 사고 팔리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질 뿐더러 두 번째, 사우디만의 시스템으로 모든 석유 관련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금융 수수료나 수많은 관세들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저는 이제 크립토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크립토 경제의 이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 석유 대신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코인이 정말 제대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파이코인이 혹시나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런 유통 구조의 사용처가 된다면 이 파이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1억 가까이 되는 생태계를 통해서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어떤 기업과의 제휴를 이끌어내고 이런 크립토 경제, 금융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 하면 많이 밀접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존과 현재 파이코인 하면 밀접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마존과 최근 들어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공유하기로 거의 협약이 맺어져 있고요. 아마존과는 어떤 링크가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과거 그리고 이런 에비던스를 확인해 봤을 때 분명 아마존과의 어떤 링크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의 앞으로의 협력사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파이코인 현재는 상장함과 동시에 시세가 밀렸다가 어느 정도 회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좀 일반 분들은 파이코인 1,700원, 1,600원 너무 진짜 망한 거냐, 쓰레기 아니냐라고 표현하시는데 파이코인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가총액과 이 정도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고요. 파이코인 진짜 협력사나 어떤 이슈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아직 오픈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파이코인 6,500만 명 가까이 되는 유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에서 파이코인을 협력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제안이 안 들어온다? 그런 제의가 안 들어온다? 그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이제 유가증권과 다르게 공시의 의무가 없다 보니 조금 본인들만의 어떤 생태계 구성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거래소나 파이 재단에서 매집이 끝난 이후에 오픈을 하겠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거나 저점 정도에서 방어를 하다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파이코인 트위터 팔로우만 해도 431만 명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많은 상황이고, 이더리움이나 리플을 비교해서도 앞서고 있으니까 이런 대목에서만 봐도 사실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의 인기 척도를 가지고 있냐. 제가 만약에 광고주여도 저는 파이코인에 광고를 올리고 싶을 정도로 파이와의 어떤 밀접함을 맺고 싶은 기업은 많을 것입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이런 마이그레이션, 지갑 자유화 작업과
쇼핑몰 그리고 수많은 뭐 경매 시스템이나 도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의 좀 파이코인 향보가 유통업계를 향하느냐 아니면 코인 이코노믹스를 향하느냐 크립토 경제를 향하느냐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파이코인이 엄청난 것을 공개하기 일보 직전이다. 거의 임박했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저의 이 영상은 파이코인을 뭐 매수하라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매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채굴을 통해서 하나라도 또 모아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영상에서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저도 파이코인의 행태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양질의 정보를 또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